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재 성명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하던 팟캐스트에서 주로 뵀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종종 부탁드릴게요. 종종 여기 나오다가는 이제 네. 다른 방송에서 안 나오냐고 이제 저는 이제 죽습니다. 여러 섭외가 엄청 많이 밀려오시죠. 뭐 메뚜기도 한철이죠. 뭐.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워낙 근거리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아시는 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이겠죠. 걱정이 태산이다. 네. 솔직히 제 네. 심정은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하지만 또 이 정권은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요. 네.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힘들겠죠. 그날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3분 정도 되는 그 성명을 입장 발표하는 날.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셨을까요? 원래 좀 기침이 기관지가 안 원래 좋으신가요? 기관지는 안 좋으신데 네. 그날따라 이제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만큼 긴장하셨다는 얘기죠. 의원님께서 떠는 거 처음 봤다 이런 말씀 한 방송에서 하셨어요. 아이, 그 말도 좀 제가 너무 네.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분한테 떤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제가 표현을 적절치 잘 못해요. 적절하게 잘 못. 아니, 워낙 돌직구시니까. 아니, 근데 그런 솔직한 표현 때문에 네.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솔직한 뭐, 표현 욕하는 때문에. 사람도 많아요. 욕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뭐 욕이야 다 먹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자신만만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상황에서도 테니스 쳤다.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희중 전 도속실장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결국에는 키맨이 김희중이었다. 이런 말씀도 의원님께서는 주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예. 이제 같은 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두 사람은 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고 한 사람은 영장 청구도 안 했어요. 예. 김희중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아 뜨거라 싶었을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사인이죠. 예. 지금 또 비슷해요. 예. 김주성 씨 뭐 이제 또 예. 얘기 나오는데 네. 그분은 실제로 이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예. 국정원 전 기조실장. 돈을 이제 예. 공급을 빼서 이제 준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전혀 뭐 피의자가 아니에요. 예. 참고인.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휘슬러라 그러죠. 지금 휘슬러. 휘슬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김희중이를 쳐다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익정보 제공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공익 제보자. 근데 보통 폭로자라고 얘기하고 폭로자. 배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참 변명하고 싶은데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네.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 폭로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참 얘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실을 이제 물어봐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폭로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언론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뭐 저격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이 쓰는 그 품격을 잃은 언어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데모, 대부, 뭐 저격수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사실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어렵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양심 고백한다는 게, 진실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진실 고백을 한 분들을 향해서 뭐 폭로자, 뭐 배신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그러고는 또 계속 또 얘기해달라고 해요. 계속 불러요. 계속 언론이 불러요. 막 계속 전화 오고 나와서 또 폭로하라 그러고 네. 예, 뭐 이런 식인 건데 김희중 실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이제 저한테 내용이- 보낸 문자였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잘못된 행태를 좀 바로잡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인지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미 시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행대로 안 통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굳은 일을 당했잖아요. 뭐 자기가 이제 잘못 실수를 했지만은 네, 저축은행 사건이.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예요 그때. 그리고 몇 살 또 때예요, 애들이? 애들 이제 둘째는 갓난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스스로.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모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더 큰 충격이고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굳이 희생에까지 당하면 내가 희생까지 하면서 네. 누구를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분은 나를 뭐 XX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아, 장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음. 계신 굉장히 좀 이게 아빠로서 뭔가 집안을 좀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 개인적 상황이 굉장히 컸겠네요, 그러면. 형편도 어렵죠. 형편도 어렵고. 본인이 어디서 이제 어렵게 사는데 예. 본인이 또 없어지면은 이제 정말 생계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현대건설에 오래 계셨고 돈도 많잖아요. 많으시잖아요. 뭐 물론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지만 더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주변을 좀 살펴고도 남은 재산 아닌가요? 살피지는 않은 거는커녕 예, 김희중 비서관 그 친구는 예.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도 예.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올거주 친구인데 네. 실수를 했죠. 근데 MB가 이제 굉장히 의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의심이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이 의원님도 의심하던가요? 저도 결국 뭐 의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의심 많은 분이 15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는 확실한 친구죠. 아, 근데 한 번 실수했다고 예. 이제 그냥 그렇게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 형님도 같은 건으로 구속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형님을 내팽개칩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네.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안 될 뿐 아니라 네. 자기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너무 착하게 본 겁니다. 아, 쟤는 착한 애니까.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김희중을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속된 말로 개무시당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비서관을 개무시했다. 그래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상가집에도 네. 그때는 대통령 그만두고 이제 혼자 계실 텐데 네. 밖에 나와 계실 텐데 예. 상가집에도 안 가고 또 꽃도 안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꽃도 안 보내. 예, 사면 예. 이제 재임 중에 네. 그 최시중하고 천신일 두 분은 예. 사면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뭐 관리 전혀 뭐 배려도 안 했죠. 너무 우습게 알았. 그러니까 두 분을 사면시킬 때는 이뻐서 사면시킨 게 아니라 예. 두려워서 사면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서. 김희중은 그냥 예. 전혀 뭐 걱정도 안 하는 거죠. 착한 애니까. 아, 이 그럴 착한.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너무 그 믿었던 분이었을 텐데 15년간 보필하면서 근데 완전히 철저히 무시당하고야말로 개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 그냥 뭐 저쪽에서 저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나 혼자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너무나 그건 당연하죠. 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폭로자 이렇게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 네. 얘기를 처음 꺼냈던 것은 김희중 네. 얘기를 꺼냈던 것은 김희중을 그런 면에서 네. 변화하고 싶어서 꺼냈던 거거든요. 분명히 언론에서는 이제 네. 폭로 배신자로 몰고 갈 테니까 네.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특활비 문제가 막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몇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이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관저 직원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모시고 있던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성도. 예, 옛날에 이제 사적으로 집사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예. 방송 용어에 안 맞는. 그 궁금해요. 어떤 예. 용어로? 아니 집에 이제 매일 같이 예. 살림 같이 하는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밖에 계실 때도 있었어요. 있었던. 그러니까 네. 그 의원님도 아는 분이시겠네요. 저도 얼굴 보면 알죠, 이런 거. 근데 그 실제 이분이 이 영부인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왜 관저에 있는 이 여성에게 돈을 갖다 줬을까요? 국정원 돈을. 직접 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주는 거하고 같은 효과.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속실장 있잖아요. 예. 부속실장도 그거 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알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또 영부인을 직접 만나서 네. 주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주면은 그냥 직접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몸종 같은 분이거든요. 예. 이 계약직 예, 여성이 예. 김은옥 여사의 예. 몸종 같은 그런 분이죠. 사람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달자. 예. 그러니까 직접 주는 효과하고 같기 때문에 네, 김희중 그러면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이 되는데요. 자 우선 국정원 특활비는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활동에 쓰라고 책정한 정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예산을 김윤옥 여사의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달한 돈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하면은 사람이 네.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우리 돈입니다. 제 돈이고 예, 의원님 돈이죠. 우리가 낸 돈이에요. 세금이죠. 예, 우리가 예. 낸 돈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뭐에다 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얼마 전에 박홍근 의원이 예. 명품백 얘기했잖아요. 박홍근 의원은 너무 나갔어요. 내가 너무 볼 때는 나갔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예, 그거는 큰일 정말 났네. 피해 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수한 거죠. 그걸 입증을 못 하거든요. 왜 입증을 못할까요? 달러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어쨌든 박홍근 의원은 네. 명품을 산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 자기가. 그렇죠.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희중 실장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얘기했고 검찰도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은 딱 걸렸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썼을 사적 유용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서 공적인 영역에 썼을까요? 공적인 영역이 썼다고 이렇게 쓰면 이제 알려지잖아요. 네. 뭐 신문에 나고 어디에 참석해서 네. 뭐 경력금을 줬다 뭐.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왜 그 국정원 예산은 그 미화로 관리하지 않잖아요. 10만 달러로 왜 환전을 그때 했을까요? 이제 아마 해외 여행을 앞두고 네. 이제 전달한 것 같은데 그게 네. 우리나라 또 이상한 미풍양속이 있어요. 미풍양속이요? 외국 출장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경력금으로 네. 이렇게 달러를 바꿔서. 예, 달러로 바꿔서 쓰시라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상한 미풍양속이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네. 제가 이제 그때 뭐 현직에 있을 때 외국 출장 간다 그러면 네. 뭐 좀 출장비라도 줘야 되는데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가족이 그럴 수도 있죠. 뭐 100달러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국정원 돈, 국민 돈, 그러니까.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갖다가 10만 달러로 바꿔서 어디다 썼는지는 김윤옥 여사가 좀 밝혀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검찰에서 할 일이죠. 네,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본인도 밝힌데 근데 문제는 이 여성 계약직 여성 직원 관저에서 근무했던 이 계약직 여성 직원이 자기는 그런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다시 했거든요. 대질신문 하고 나서 네. 기사 보면 또 네.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네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상황인 건데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이 계약직 여성 그리고 김윤옥 여사도 조사 받아야 근데 된다고 참 보세요? 그게 대접이에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상황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부인이 이제 뭔가 돈을 달러로 받았다. 이제 네. 이렇게 돼가지고 부인을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접이처럼 이렇게 스쳐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몇 가지 또 이제 지금 보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썼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사적 유용을 했다면 관련해서는 뭐 본인도 나에게 물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사를 피할 길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중 비서관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MB뿐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MB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네. 그대로 하면 되겠죠. 네. 물어보라고 했는데 질문을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물어보겠죠. 검찰에서. 검찰에 그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 정권은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더군다나 상황이 이제 다 그렇게 맞춰져 가니까 네.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근데 평창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목전에. 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겠죠. 예. 근데 평창 올림픽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이 올림픽을 유치한 분이기 때문에 개막식에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초청장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청장. 당연하죠. 그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실까요? 개막식에?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적 얼마나 남았죠? 평창 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2월 9일이니까요. 네, 그 전에 뭐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럼 넘어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그냥 평창 올림픽 이후로 이 조사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평창 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는 좀 어려울 거다. 더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성명 발표한 날,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키는 분들, 이렇게 쭉, 뭐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병풍 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쭉 보면 기자 출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요.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MB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하듯이 네. 진실을 다 털어놓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라.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새 갖추기로 이제 거기 서 있는 건데 그 사람들도 이제 조만간에 다 사라질 겁니다. 저하고 얘기해도 돼요. 금방 이제 안 나타나요. 이제. 그 사람도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MB가 이제 네. 저 포토라인을 쓰고 네. 뭐 어떻게 이제 굳은 일 쪽으로 이제 가면은 네. 슬금슬금 이제 사라지겠죠. 원래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너무 전 좀 이것이야말로 배신 아닙니까? 의리 문제 이런 거 정치 도의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의리 뭐 이런 것 좀 네. 무슨 조폭 용어 같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정치 집단은 아니에요. 옛날 상도동, 동도동, 네. 동교동 그런 네. 이제 정치 집단은 아니고 네. 그런 뭐 의리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나라를 좀 어떻게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거기 있는 이런- 분들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했겠어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럼 거기 있는 뭐 분들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간 네. 거기 있는 분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 뭐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는 섰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직접. 근데 그분들은 뭐 더 많은 진실이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특활비 우리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하시거든요. 예. 예컨대 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예. 뭔가 이제 그 전 정권에 예. 뭐 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요? 그런다고 뭐 수사를 못 하나요? 그리고 또 그래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예.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게 덮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부활했고, 네. 그러니 과거를 꺼낸다 그래서 그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요. 다 네. 지나간 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이라도 있지. MB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이라도 있는데 MB는 그런 것도 없다. 자업자득이라고. 뭐 자꾸 뭐 기사거리 만들려고 지금. 자업자득일까요?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 주셨. 그 어떤 인터뷰에서 MB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대통령인데. 기업인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경영자지. 근데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인이거든요. 대통령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를 모르세요.
제가 옆에서 있으면 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측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거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각 그렇죠.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관심- 회사 때는 그야말로 회사가 네. 권위주의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오너, 네. 회장, 예. 뭐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예. 당장 내일 고만도 하면 이제 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 익숙해져 임원들. 있기 때문에 정치는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세력도 그렇죠. 배려를 끌어안아야 해야 되고. 되고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예. 해야 되고 네. 뭐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잘 적응이 안 돼 있죠. 네. 의원님도 혹시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뭐 당선 축하금 이런 거를 받았다. 그래서 돌려주셨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국정원 특활비인지 뭔지. 진짜 당선 축하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하여간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아침 먹으면서 네.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네. 아 지난번 촛불시 광우병 사태 때 우리가 당한 건 네. 당선되고 나서 축하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뿌렸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서서 네. 적극 호의했을 텐데 네.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네. 속절없이 당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대꾸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네. 차에 뭘 실었다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직접? 아니요. 그 어떤 멘토가 어떤 멘토가? 네. 실었다고 그래서 네. 이제 오면서 차에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뭘 실었? 사과일까, 벨까, 꽃감일까. 사과일까, 벨까, 콩감일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었더라고요. 아, 어떻게 담아서 줍니까? 당선 축하금이라는 거. 쇼핑백? 그러면 뭐 아이가 기억은 안 나죠. 네. 그 무슨 검찰에서 취조하듯이 그런 거. 검찰에서 취조할 때 제가 항상 아니 검사님 같으면 그때가 기억이 납니까? 이제 그러는데 기억은 안 나죠. 예. 근데 어쨌든 거액은 거액이에요? 거액이라고 하셨어요. 거액이었죠. 예. 몇 천만 원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어우, 몇 천만 원 정도는 뭐 소액이네요.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거액 그러면 몇 억대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 보너스도 잘 못 받지만. 어쨌든 이게 뭐 바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됐지만 이런 형태로 돈을 받던 정치인들도 있겠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네. 저 정태근 의원, 김영태 의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받았는데 형 어떡하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줬구나. 아, 의원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액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급수가 다른 확인하셨어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야 이렇게 다 확인하셨군요. 그렇지 예. 당연히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돌려줘야지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돌려주셨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 돌려주고 끝나긴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시고 정치인이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그 3분 성명 때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거다. 계속 사과 안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차, 2차, 3차 성명만 발표하다 결국 구속되고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대비가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사과부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전혀 사과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끝내 부인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경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의혹이었던 거고 이거는 뭐 사실이 막 확인이 좀 되고 저는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뭐 끝끝내 이제 수사가 진행 안 돼서 그렇지 네. 뭐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는데 그래서 대자별한 표현을 썼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것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잡범처럼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잡범처럼 했다. 네, 너무나 그냥 네. 뭐 다 부인하고 말이죠. 네. 이제 일단 네. 처음 모두에서 네.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 뭐 네. 이런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일일이 뭐 잡아떼고 이제 뭐 네. 이명박 대통령은 네.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일단 국민들한테 누를 끼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야죠. 네,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유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까요? 이제라도 아이고, 좀 사과를 그냥 하면 어때요? 혼자서 다 하세요. 아니, 의원님 표정이 살짝 유감의 표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 오늘 여쭤볼 게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 평창올림픽 문제를 또 모셔가지고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의원님? 아이고, 또 나오세요? 이제 봐야죠. 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